오늘도 안산분기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안산분기점과 그 주위의 문제점을 다뤘었죠. 이번에도 해보도록 합시다. 그것보다 먼저 보잘것없는 수준이지만 제 영상들을 봐주시고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용자 위주로 되어 있어야겠죠.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용자 중심이란 쉽고 편안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도로 참 문제가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매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곳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까마득하게 잊게 되죠. 그러다 어쩌다 이제 생소한 곳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정보를 듣고 가도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재수 없으면 사고도 나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전자의 부주의 이런 건 아니죠. 구조적인 잘못 때문에 운전자, 그러니까 이용자죠. 이용자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도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격거리라는 게 있었어요. 안산분기점에 대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격거리라는 말을 썼었죠. 분기점과 분기점, 그러니까 조남분기점과 안산분기점 사이에는 이격거리 2km가 있어야 된다. 최소 거리죠.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격거리는 그런 경우만 쓰지도 않고 도로가 합쳐지거나 도로가 나눠질 때도 적용받습니다. 퀴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두 개의 도로가 합류합니다.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합류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접속하는 도로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나란히 붙어서 접속하지는 않겠죠,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할 때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한국도로 자료를 봅시다. 국토부에서 발행한 도로설계 편람입니다. 여기 615페이지에 보면 접속단 간의 최소 이격거리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림을 보면 훨씬 쉽죠. 도로 그림입니다. 주도로가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도로가 합류되고 두 번째 도로가 합류됩니다. 또는 주도로가 진행을 하고 첫 번째 도로가 분기되고 두 번째 도로가 분기돼 나갑니다. 갈려서 나가는 거죠. 이거를 유입 또는 유출 이렇게 부른답니다. 유입, 유출이죠. 또는 유출, 유입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연결 부상이라고 이런 거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L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최소한의 거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지에서 노지까지의 최대 이격거리라고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칸이 맞지도 않죠. 위에 주로가 맞지도 않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 자료를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미국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토에서 따온 거랍니다. 아시토는 뭐 굉장히 유명하죠. 도로에 대해서 대충 하는 저도 이걸 알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그림 있죠. 똑같아요. 아까 그거랑. 그죠? 이걸 복제해 간 거죠. 근데 여기는 줄도 딱 맞춰 있죠. 이게 뭡니까? 이쪽 4개가 요거에 해당됩니다. 요 3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2개씩 해당되는 겁니다. 골 때리죠. 카피를 제대로 못 해가요. 한국의 도로 관계자분들은 이 표 하나 제대로 복사해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요 표는 첫 번째 거는 요 2개입니다. 요 2개가 해당돼요. 그리고 고속도로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300m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죠? 합쳐질 때도 그렇고 갈라질 때도 그렇고 300m의 간격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이런 기초지식을 갖고 안산분기점을 봅시다. 자, 남쪽행을 이렇게 봅시다. 그럼 여기에 서서울 톨게이트가 있어요. 얘를 지나면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가고 세 번째 주동선이 갑니다. 이 형태가 되는 거죠. 주동선에 있고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갑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분홍색 동선이 있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칠하는 동선이 있습니다. 색깔이 없는 것은 이제 주동선이죠. 당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갈라지네요. 분홍색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녹색은 이렇게 오고 주동선과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 있죠. 요 꺽쇠 표시, 요걸 이제 노즈라고 하더라고요. 노즈. 요 노즈의 끝에서 다음 노즈까지 거리를 재보면 알겠죠? 얼마나 떨어져 있나? 자, 봅시다. 요쯤 되겠죠? 여기서 다음까지 이렇게 82m네요. 기준은 아까 300 아니었나요? 300. 그럼 얘는 거의 4분의 1 수준이네요. 그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참 대단하죠. 대단해. 그럼 여기서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두 동선을 최소 300m 띄워놓는 이유는 뭘까요? 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일반 상식이죠?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압니다. 이러니까 한국도로가 위험합니다. 엄청 빡세죠? 선진국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국가 기준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 현장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운전자를 완전 개호구 취급하는 거죠. 정말 희한하죠? 여기뿐만 아닙니다. 안산분기점 저 위로 가면 조남분기점에 있죠? 거기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동선이 3개가 있죠? 여기 주동선이 있고 이렇게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갑니다. 주동선은 3개 차로고 3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합쳐지는 것은 1차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쳐지는 것은 2차선입니다. 이렇게 있죠. 여긴 2개 동선이 합쳐지니까 국가 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요거죠. 한 번 합쳐지고 두 번째 합쳐집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300m입니다. 300m. 자, 조남분기점을 가봅시다. 자, 노즈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노즈가 있습니다. 거의 같이 끝나네요. 첫 번째 게 합쳐지고 두 번째 게 바로 합쳐집니다. 거의 뭐 동시에요. 여기 첫 번째 동선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동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합쳐지기 같이 가요. 그렇게 되면 이 빨간색 동선의 운전자를 제일 황당하죠? 우리가 도로에 합류할 때 왼쪽을 보지 않습니까? 왼쪽을 보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오른쪽에 또 있어요. 자기는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와, 참 대단합니다. 물론 여기는 합쳐진 다음에 도로 차로가 늘어납니다. 3차선이었던 것이 6차선 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은 또 있죠. 다른 데를 봅시다. 자, 이건 부산 인근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요동선이 하나 있고, 이거 주동선입니다. 2차선 도로죠. 그 밑에 보면 1차선 도로인 요게 하나 있고, 그 밑에 2차선 도로인 요게 있어요. 합쳐집니다. 한꺼번에 합쳐지죠, 여기서. 이격거리라는 개념은 어디로 간 거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300m 최소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도로를 처음 갈 때 요 가운데 1차선 도로였어요. 와,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샌드위치가 됐는데 여기는 화물 트럭이 많거든요. 왼쪽에도 화물차, 오른쪽에도 화물차. 그 사이에 껴가지고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이 답답하지들 않으셨어요? 그러려니 하고 다니십니까? 까딱 잘못하면 사고 나죠? 누구 책임이죠? 혹시 이런 데서 사고 나셨던 분들 이런 거 따져보셨습니까? 도로가 잘못 만들어져 있죠? 자, 맺어봅시다. 제가 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나라 저 나라 자료를 살펴보곤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 선진국들은 올바르게 하는구나. 교과서대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쵸? 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도로 이용자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얼른 깨우치시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제 채널 발통나들이 채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산분기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뤄야 될 내용은 더 있지만 한 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